타로의 신. 타로의 신 2만 명 달성 기념 댓글 추첨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영상을 시청하고 아래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타로의 신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카드가 싫으신 분들은 청룡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타로의 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서 이야기에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타로의 신 채널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현물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의 상황을 조금만 확인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3번, 1의 구미호, 물의 7번, 금의 9번이 나왔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4장의 카드는 오늘 현물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상황이나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대표적인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개개인의 분들의 상황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현물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어떠한 일이나 경험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내 뜻과는 다르게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또 다르게 결과가 주어지기도 해서 나의 마음에 혹은 내 어떤 감정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 부딪히게 됨으로써 실제로 물리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상처도 있었겠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최근에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만큼 현물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또 어떠한 분들은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지금 생각이 많다,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저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가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위해 순서를 잡기 위해서 지금 뭔가 마음을 다잡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의 9번이 나왔습니다. 카드의 의미에서는 뭔가 재물을 얻었다, 좀 여유로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이 현물을 선택하신 모든 분들이 다 큰 재물을 얻었고 다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과는 상반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떠한 분들은 재물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었고 그 이득을 통해서 뭔가 자신만의 여유가 좀 있다, 뭔가 귀속되지 않고 마음이 좀 홀가분하신 분들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예 반대로 나의 어떤 상황에 재물적인 이득이 좀 놓여져서 마음이 좀 홀가분하고 여유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에 있을 행운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주역계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주 일요일 저녁에 올라오는 영상은 한 주간의 주간 운세를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영상은 주간 운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을 선택하신 여러분들께는요, 32괴 레풍향괴가 나왔습니다. 레풍향괴는 자리를 잡게 되어 행복함과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한 주가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곳에 오랫동안 좀 머물러서 좀 멀리 보고 계획하게 되는 한 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곳에 와서 내가 뭔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물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이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이번 주에 좀 좋겠고, 또한 당연한 얘기지만 꾸준히 노력할수록 더욱더 큰 성공이 놓여지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적인 카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 해서 지금 내가 점심시간 전에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 라인부터는 오늘이 되는 거고요. 나는 점심시간이 지났다, 혹은 저녁에 보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부터는 내일이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카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밑에 있는 카드는 행운이 있는 일 또는 조심해야 되거나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카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날, 물의 9번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만족이 될 수 있고 여유가 있는 하루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밑에 카드에서는 별의 1번이 나왔습니다. 별의 1번은 재물의 이득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행운의 메시지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재물의 소득이 있겠다, 허나 그 재물이 뭐 엄청나게 크다, 한 번에 뭐 큰 금액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릅니다. 어떠한 금액이 크고 작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어떠한 재물의 이득이 있겠다, 그러니 그러한 이득에 있어서 풍요로움을 간직하는 게 좋다, 풍요로움을 얻을 필요가 있다, 풍요로움이 놓여지겠다, 막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날 한번 볼게요. 불의 9번입니다. 두 번째 날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에 뭔가 좀 많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분주하게 움직여질 것 같아요. 이 카드에 보면은 이 정룡이거든요. 빨간색의 정룡인데 화살도 꽂혀 있고 창도 꽂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이 꽤 평온하진 않다, 첫 번째 날에 비해서 두 번째 날은 좀 전투적이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 조금 상황이 좀 복잡하고 좀 바빠 보일 수는 있겠으나 좀 이겨내려 노력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카드에서는 잎사귀의 4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 축하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는 행운의 메시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도 같이 알려주는 카드예요. 두 번째 날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복잡하고 난해한 일들이 좀 많은데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것들에 조금 더 뚝심 있게 좀 견뎌내고 참을성을 지니고 인내하고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과정은 훗날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주고 어떠한 축하가 놓여질 수 있는 환경으로 좀 움직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날, 16번에 번뇌룡이 나왔습니다. 번뇌룡은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 뭔가 뒤바뀌었다, 뭔가 내가 공든 탑이 무너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안 좋았던 흐름이 갑자기 좋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상황이 바뀌었다, 바뀐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카드에서는 별의 흑광룡이 나왔습니다. 재물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카드는 뭔가 야망을 갖게 된다, 큰 꿈을 지니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행운의 의미에서는 세 번째 날에는 좀 큰 재물이 놓여지겠다. 그 재물이 뭐 돈일지, 뭐 아니면 물건일지, 아니면 어떤 문서일지는 이제 여러분들 상황마다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한 이 카드는 재물이 들어오긴 하겠으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크게, 더 큰 마음으로 더 멀리 바라본다면 지금에 들어온 재물을 가지고 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날,
불의 2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갈등하고 고민하고 쉽게 결정짓지 못할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네 번째 날에는 현무분들이 좀 갈등하고 고민하는 어떤 문제에 좀 놓여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카드에서는 잎사귀의 9번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일이 많고 많이 바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행운의 메시지에서는 주어진 일들이 당장은 많겠으나 그것들을 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좀 해결을 보면 이 일을 다 해결했을 때는 내가 조금은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시간이 생긴다. 지금 밀려든 숙제를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다 하지 않으면 이 숙제가 다음 날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오늘 다 마무리를 해버리면 당분간은 내가 좀 편안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날 15번의 적사룡 카드입니다. 유혹수에 해당하는 카드고요.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발목 붙잡힐 일이 있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날은 여러분들이 혹여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 계약을 하거나 누군가 어떤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도 어떤 결정과 선택에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좀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의견을 좀 모아보는 것도 좋고,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얘기가 있다면 그 얘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이 몇 번 더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이제 사기수에도 해당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렇다고 현물을 선택하신 모든 분들이 다섯 번째 날에 사기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과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뭔가 주어지는 상황에 한 번 더 더블 체크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좀 발목이 잡힌다던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조금의 변수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다섯 번째 날은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지끈거리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카드에서는 17번의 몽흥룡이 나왔습니다. 자, 이 카드는 꿈을 성취한다, 바람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행운에 있어서는 다섯 번째 날에는 비록 내가 뭔가 발목도 붙잡히고 혼란스럽거나 누군가의 유혹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상황에 내가 현명한 선택과 지혜로운 행동을 하신다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바람에 대해서 한 번 더 각인시켜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각인시키고 한 번 더 되새긴다면 주어지는 환경에 어떤 유혹수나 사기수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당장 필요한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날에도 어떤 갈등의 수, 고민의 수가 있기 때문에 연관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현모분들께서는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날에 뭔가 연관되는 사례가 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그런 바람에 있어서 한 번 더 각인시키고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날 잎사귀의 9번입니다. 일적인 부분에 좀 바쁘고 정신없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앞에서도 잎사귀의 9번이 나왔죠. 네 번째 날에.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날부터 이제 주어지는 것들이 이제 네 번째 날에 다 끝내는 것들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것들이 이 얘기하는 걸 좀 정정하자면 주어지는 일거리가 좀 많지만 제대로 휴식을 갖기에는 좀 시기가 좋지는 않지만 지금 주어진 것들을 내가 끝까지 다 해결을 하면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길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번 주의 이제 마지막 날까지도 해당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카드에서는 20번의 부흥룡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져서 드디어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 부활한다, 다시 태어난다, 시작한다,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거나 진행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여섯 번째 날에 그러한 일들에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행운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날 0번의 청룡입니다. 청룡은 모험한다, 시작한다, 뭔가 탐색한다, 알아본다,
진행한다, 나아간다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6번째 날 여기 옆에 있는 행운의 카드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드디어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어쩌면 그것과 연관해서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을 만한 기분 좋은 일들이나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좀 시작되거나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카드에서는 잎사귀의 2번이 나왔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조금 더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한다. 그리고 뭔가를 선택한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카드는요, 이제 일주일간 있을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에 카드는 진행되는 일들, 밑에 카드는 이렇게 깃들어 있는 행운들이나 조심해야 될 일들을 좀 알려드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정말 좋은 카드는요, 이 3번째 날에 있는 별의 흑광룡과 5번째 날에 있는 몽환룡,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물론 6번째 날도 굉장히 좋고요. 대체적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32개 레풍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레풍왕은 내 앞에 지금 어떠한 큰 태풍이 있다. 그런데 그 태풍을 현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 허나 그 태풍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기 전에 어떠한 행운이 뜻에 달해서 여러분들을 이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오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내가 생각했던 흐름과는 다르게 흘러갔음에도 거기서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레풍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째 날에 지금 뭔가 뜻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갑자기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이 카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겠으나 결국은 그것이 더 좋다. 뜻밖의 오히려 더 이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그러한 운세가 좀 강하다. 그래서 보시면 2번째 날에도 주어진 상황에 좀 이겨내려 노력하는 모습은 반드시 훗날 자리를 잡게 되고 축하를 받게 되는 어떤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는 거고, 내 바람도 성공하게 된다. 이뤄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 모험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태풍에 어떤 유혹수가 있을 수도 있고 사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뭔가 상황이 바뀐다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고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대처하셔도 좋을 것 같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무 여러분들 한 주 정말 행운이 가득하셔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무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백호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백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 상황을 조금만 확인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4번, 19번의 코끼리, '불의 7번, 금의 2번이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4장의 카드는 백호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 이러한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모든 상황을 제가 맞추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와 그런 소지가 없기를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호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재 목의 4번 뭔가 지금 자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일들이 얼마 되지 않았던 분들이라거나 뭐 몇 개월 안 됐던 분들, 혹은 정말 그동안 계속 이 침체기에 놓여져서 뭔가 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그 와중에 정말 소수긴 한데요,
정말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갑자기 자리를 잡아서 뭔가 축하를 받게 되는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소수 계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옆에 있는 19번의 코끼리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긍정적이고 순수하고 뭔가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카드거든요. 카드만의 의미로는 너무나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백호분들 중에 정말 삶에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은 분들이 좀 오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 타로의 신 채널 특성상 조금 이제 좋은 일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좀 속상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부각되지 않고 좀 소수분들이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분들은 지금 뭔가 방향도 잡았고 하고 있는 일들도 좀 잘 풀리고 이 일이 지금 앞으로 언제까지 더 풀어질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시다, 소수분들 계시고, 또 반면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삶이 좀 뭔가 이렇게 태양이 뜨는 것처럼 침체기가 사라지고 좀 밝게, 좀 행복하게, 기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오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옆에 있는 불의 7번은요, 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뭔가 지금 내가 최근에 급하게 결정지었다, 급하게 좀 뭔가 선택을 했다,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좀 후회하거나 내 선택과 내 결정에 좀 가슴이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뭔가 서두르고 있는 분들도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이제 금의 2번이 나왔는데요. 이건 양질의 이득을 좀 노리고 있다, 양질의 이득을 얻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이상으로 뭔가 진행하고 있거나 동시다발적인 일을 진행하고 있다로 보여지고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거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얻은 분들도 있고 이득을 얻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 카드는 재물과 연관된 카드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일주일에 있을 어떤 행운이 있는 날들을 한번 말씀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올라가는 영상은 이 타로의 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주간 영상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주간 영상은 매주 월요일날 저녁에 미리 확인을 하시면 월화수목금토일 한 주의 일주일의 이야기를 좀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주역계를 통해서 한번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간 운세입니다. 백호 여러분들께는 56개 화산역 괴가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우선시하시고 겸손하게 행동하실수록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는 카드고요. 또한 여러분들 작은 일을 계획하고 목표에 둘수록 좀 형통할 수 있는 한 주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마시고 착실하게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집으시고 앞으로 나가시는 것이 한 주에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치를 멀리 보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이로운 그런 한 주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카드들을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 해서 여기 첫 번째 라인부터 이제 점심시간 전에 보고 있다, 나는 오전 12시 전에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기는 오늘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오후 1시 이후에 보고 있다, 저녁에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기는 내일이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카드는 그날 있을 일들의 메인 키워드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어떤 행운 혹은 또는 조심해야 되는 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물의 3번입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이 너무나 좋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좀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겠고, 누군가 축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축하의 메시지를 받거나 주거나 하는 그러한 감정에 좀 기쁜 일들이 있겠다. 좀 뭔가 감정의 흐름이 좀 무난하고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함께하는 사람과 즐기는 시간, 담소를 나누는 것도 포함이고요. 좀 뭔가 무난하다, 이런 게 보여지고요. 11번의 정응용 카드가 나왔네요. 정응용 카드는
의미가 원래 모든 카드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좀 뚜렷한 카드예요. 이제 이 백호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법적 흐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법적 싸움이 있거나 뭔가 지금 그런 법적 공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첫째 날에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듣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행운에 가까운 카드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좀 이로운 쪽으로 법적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래도 카드가 무조건 답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카드는 문서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뿐만 아니라 어떤 계약, 어떤 도장을 찍는 거, 사인하는 거, 서명하는 거, 날인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매매도 마찬가지고 매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계약이 있는 날이 되겠다, 좀 이로운 쪽으로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행운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운이 가득한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계약할 일이 있다 그러면 좀 오늘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다고 또 이 얘기만 듣고 또 바로 덜컥 안 하던 거를 막 갑자기 계약하려 하지 마시고요.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오늘은 그렇게 흐름이 좋다 이렇게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날 잎사귀의 8번입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진행이 좀 빠르게 된다. 결과가 좀 빠르게 나거나 뭐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대비를 하거나 이동을 하게 되는 흐름이 있겠다. 바쁘게 움직여진다. 이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일 때문에 좀 정신없고 바쁜 하루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똑같이 잎사귀 카드에 10번이 나왔습니다. 책임감, 압박감, 부담감, 집착감 그런 것들이 좀 끝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운의 카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앞에 있는 카드가 뭔가 일 때문에 정신없고 바쁘겠지만 그것들이 곧 끝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의 압박감이나 책임감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 두 번째 날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누군가는 아예 정리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끝나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쓸어 담고 있는 마무리되는 흐름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점에서는 이렇게 조만간 곧 있으면 이렇게 바쁜 것도 끝나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이 일들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별의 여룡 카드입니다. 재물의 카드고요. 재물을 얻어서 좀 여유가 있는 하루가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물적인 부분에 좀 불안과 갈등이 주어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었음에도 불안과 갈등을 겪는 분들이 있고 재물이 필요해서 그냥 단순히 재물적인 불안과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물을 얻었음에도 불안과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납입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한 30만 원 정도의 납입을 해야 되는데 재물이 들어오긴 했어. 근데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 5만 원이 부족해.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있겠으나 좀 어떤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냥 재물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 좀 많은 분들이 있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재물은 재물입니다. 추가적인 카드 잎사귀의 7번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극복하고 방어하고 대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행운의 카드가 되는 거네요. 앞에서는 말씀드렸죠. 뭔가 재물적인 부분에 어떤 갈등이나 불안함이 좀 주어진다라고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묘책이나 묘한수가 생길 수 있겠다. 행운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7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자로 되어 있지만 숫자 7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7, 네, 보여지죠? 네, 영어 T처럼 생겼죠? 자, 네 번째 장. 11번에 중천령이 나왔습니다. 문서의 운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서의 운이 두 번 나왔죠? 첫째 날에 행운의 카드로 하나, 두 번째 날에 네 번째 날에 메인 카드로 하나. 네 번째 날은 대체적으로 정말 문서의 운이 더 강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날보다 위에 있는 카드는 메인 키워드다 보니까 네 번째 날은 문서의 운이 강하다. 그래서 법적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받는다. 또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더 지탕하자면 재물, 뭐 어떤 계약, 서명, 날인, 사인 뭐 이런 거 복사한다 이런 건 좀 아니에요. 복사는 빼주시고 스캔도 빼주시고 그냥 뭐
어떤 서명이나 계약이 있는 그런 하루의 날이 되겠다. 문서로 좀 뭔가 진행이 되는 일들, 그런 것에 있어서 좀 행운이 있는 날이다. 뭐 취업도 마찬가지고 합격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는 날이 되겠다. 네 번째 날 축하드려요. 자, 밑에 있는 카드에서는 불의 흑광룡이 나왔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해라. 이런 의미의 조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뭔가 주어졌을 때 과감하게 진행해라. 이런 의미가 있네요.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제가 지금 정말 불특정 다수의 여러 수천 명의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를 같이 공통적으로 봐드리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메인에 있는 겉에 있는 표면에서는 같아도 세부적에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과감하게 결정하고 결단을 해라 라고 한다 해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불확실한 것에 있어서 이 영상만 믿고 진행하시면 또 안 됩니다. 개개인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보고서 충분히 어느 정도 본인들만의 어떤 노하우와 지식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문서에 운은 있으니 과감하게 결단하는 날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네, 다섯 번째 날 18번의 월기룡입니다. 이제 보름달이 뜰 때만 나타나는 용인데요. 뭔가 좀 불확실하고 좀 두려움이 강할 때 나오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날에는 뭔가 지금 흐름이 불확실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렵다. 어디서부터 발을 내디뎌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날에 지금 뭔가 계약을 하거나 진행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있어서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네, 두렵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약을 할 때는 단순하게 감정에만 이끌리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 있는 뭐 정보라든지 지식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어느 정도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후회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리스크를 안고 하시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전혀 리스크가 올지 몰랐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내가 뭔가를 계약을 했을 때 돌이키기가 어려우니까 그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카드에서는 4번의 황흑룡. 이 뭐 제가 볼 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겉은 똑같아도 속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날에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좀 뭔가 완성이 되겠고 그 누구도 방해를 하지 않는 하루가 되겠다라는 의미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도 좀 세지고 권위도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운의 카드죠. 여섯 번째 날 별의 4번입니다. 이제 소유욕 혹은 뭔가 집착한다, 뭔가 좀 욕심낸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날이고요. 뭐 또 재물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아낀다, 구두쇠같이 행동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날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변수가 있겠지만 재물적인 부분에서 집착하거나 소유욕이 들거나 이기적으로 굴거나 좀 불안하거나 좀 뭔가 아끼려고 하거나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는 날이 되겠다. 지금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밖에 차량이 많이 시끄럽네요. 하필 동네에 와가지고 지금 마이크를 틀어놨네요. 들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행운의 카드에서는 잎사귀의 2번이 나왔습니다. 미래지향 쪽으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 흐름이 있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주어진 상황에 결과만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욕심내지도 너무 아끼지도 말아라. 결국에는 미래를 지향한 흐름으로 뭔가 좀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날 12번의 역황령이 나왔습니다. 머물러 있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양보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푼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소중한 사람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희생을 강요당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다 읊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베푼다, 양보한다, 희생한다, 내가 희생을 강요당한다, 머물러 있는다, 고정관념을 바꾼다, 그런 하루가 되는 하루가 된다 말씀드릴게요. 네, 방금 했던 말 또 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그죠? 네, 그런 하루가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 다음 카드에서는 19번의 철흑룡, 행운의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태양이 떠있는 아주 밝은 하늘에 있는 흑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도 강하고
강한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카드예요. 뭔가 좀 잘 될 거다, 기쁠 거다, 결과가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든 제자리에 발이 묶였든 머물러 있든 양보를 했든 베풀었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자기 희생을 했든 어쨌든 간에 결과가 그것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그러한 행동은 반드시 훗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행운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백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께는 56개 화산여괴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작은 일을 계획하고 목표에 둘수록 형통한다. 즉, 큰 일을 계획하고 움직이다 보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지금 당장에 내 에너지가 부족해서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한 주에 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세분화된 것들을 나눠서 파트로 진행하는 것이 이익되는 것이 많고 좀 더 잘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뭔가 급하게 뛰어가시기보다는 목적지를 일단 정해놓고 천천히 향해 나가는 게 좋다. 착실하게 빼먹지 말고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쭉 나가는 게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 이 한 주는 반드시 기준치를 멀리 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집중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계약을 하거나 결정을 짓거나 문서에 사인이나 서명을 하실 때도 멀리 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백호 여러분들 한 주간에 행운이 좀 가득하셔서 여러분들 삶이 좀 행복하시고 풍족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호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주작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최근에 있었던 일과 현재의 상황을 조금만 확인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10번, 목의 8번, (15번의) 적화, 금의 백화, 우선 앞에 있는 4장의 카드는 이 주작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개개인의 모든 상황이 이렇다라고 맞추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주작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먼저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숫자 10번이라고 하는 수의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보통적으로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뭔가 여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뭔가 완성이 됐다, 사랑의 결실이 있었다, 가족 간의 어떤 행복이나 만족하는 일이 있었다,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라고 할 때 이러한 카드가 나오곤 합니다. 따라서 주작을 선택하신 많은 분들 중에 좋은 경험이나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어디를 놀러 갔다 왔다, 최근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어디를 다녀왔다, 좋은 기억에 남았다 라고 할 때 이 수의 10번이 나오곤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옆에 있는 카드는 목의 8번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주변에 뭔가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것들에 있어서 뭔가 결정이 좀 빠르게 났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결정이 빠르게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거나 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바쁘게 움직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옆에 있는 이제 백호덱에서는 15번의 적화가 먼저 나왔는데요. 이 15번의 적화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혹수가 있었거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발목에 붙잡혀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고, 또 누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뭔가 막힘이 있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옆에 있는 카드는 금의 백화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과 동시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나 단순한 어떤 이득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물질적이고 풍요와 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갈등을 계속 겪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좀 재물을 더 얻어내고 싶구나, 좋은 결과를 더 만들어내고 싶으나 현재 놓여진 상황에 어떠한 계속 갈등이 주어지고 있다. 재물과 결과에 대한 불안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이 4개의 카드가 대표적으로 말해준 여러 키워드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늘 주작에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행운이 깃들어 있는 7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주역계를 통해서 주간 운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께는 58괴 중택태괴가 나왔습니다. 태위택괴라고도 읽습니다. 이 카드는 일상생활에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일상과 희망적인 일들 정말 많이 있겠다. 뭔가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뭔가 잘 풀릴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일들이 많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끝맺음을 분명히 할수록 이롭고 하던 일에 충실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따르게 오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에서 내가 점심시간 전에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라인은 오늘이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오후에 시청하고 있다, 저녁에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내일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이 카드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하루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카드이고, 밑에 있는 카드는 여러분들의 어떤 행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조심할 것들이라든가 필요한 것들 혹은 좋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카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부터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별의 3번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첫 번째 날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그 그룹 내에서 좋은 결과 혹은 어떠한 재물의 이득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함께 진행하시는 일에 좋은 결과나 어떤 재물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 그 역시도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밑에 있는 카드에서는 잎사귀의 6번이 나왔습니다. 행운의 카드로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승리가 있겠다, 좋은 결과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누군가의 인정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 일들의 풀어짐이 굉장히 멀리 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도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래에 있는 카드의 행운의 카드가 승리를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맡겨놓은 일에 대해서 뭔가 좋은 결과와 그에 따른 결과의 이득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카드, 별의 6번, 재물의 카드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동시에 재물의 카드인데요. 이 둘째 날은 나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 즉 우리 주작 여러분들의 기술이나 능력을 타인이 인정을 해주어서 그에 대한 가치의 값으로 재물을 건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의 계약이나 장기적인 맺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어떤 서류의 서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재물을 약속받는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물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한 값어치에 대해서 얻는 재물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있는 카드 별의 6번. 두 번째 날에 별의 6번. 똑같은 카드가 지금 나왔죠. 그죠? 좀 행운이 연달아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있는 카드도 별의 6, 아래에 있는 카드도 별의 6.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일단은 별의 6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물이 주어진다라고 보여지지만, 밑에 있는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진행하는 일, 결과를 기대하는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재물을 받겠지만 그 과정에 내가 너무 소홀히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 진행되는 일에 조금 더 면밀히 내가 관찰을 해볼 필요도 있다.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진행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별의 6번과 6번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받는다에 있어서 확언은 되겠지만 그만큼의 내가 재물을 얻을 때 또 얻는 모습 또한 조심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7번입니다. 세 번째 날에는 생각이 많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의 질서가 좀 혼란스럽게 좀 잡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것이 많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좀 뭔가 좋은 상상의 시간이 좀 주어지겠지만 좀 단점적인 부분에서는 순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다가 하루를 좀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좀 아픈 분들이 많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별의 2번입니다. 역시나 행운의 카드에서는 재물의 이득이 있겠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요. 2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내가 양질의 이득이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한 번에 2마리의 토끼를 잡기도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업의 이상, 2가지, 3가지 이상의 업에서 이득이 있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요, 재물도 얻고 어떠한 문서도 얻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좋은 결과도 얻고 재물도 없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계신 일이나 얻게 되실 일들이 있다면 세 번째 날 또한 재물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허나 이 1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 2라고 하는 숫자는 다소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큰 이득은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이 생활의 중심에 있어서 상황마다 좀 더 다 다른데요. 일단 뭐 낮은 금액이지만 이득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날 별의 4번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주작 여러분들은 재물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근데 네 번째 날은 단순히 얻는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바라게 된다라고 하는 감정이 더 큰 재물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구두쇠처럼 아끼기도 하고요. 혹은 반대로 어떤 것을 얻고자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모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의 어떤 소유욕이 너무 완강해져서 정말 저거 꼭 갖고 싶다, 꼭 사고 싶다처럼 이런 감정에 좀 내가 도태되어 가지고 주변의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흐지부지하게 좀 진행될 수도 있다, 집중력을 흐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상황은 다 여러분들마다 달라요. 누구는 구두쇠처럼 아끼는 날이 될 거고, 누구는 집착을 하게 되는 날이고, 누구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굴게 되는 날이고, 누구는 잃어버릴까봐 불안한 날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만 주제는 항상 재물과 연관되어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번째 날 별의 흑총룡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별 카드가 8장 중에 6장이 나왔어요. 그죠? 주장 여러분들이 이번 주 정말 행운이 아주 가득한 것 같고요. 일단 별의 흑총룡은 앞에서는 약간 불안한 부분의 재물을 얘기를 했다면 이건 좀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기술을 발휘해서 새로운 이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수익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야 비로소 사업에 어떤 물꼬리 트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작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금 내가 땀을 흘려놓은 곳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싹이 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1에서 10이라는 숫자 중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작을 의미하고요. 또 그만큼의 좀 작은 단위라고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좋잖아요. 자,
다섯 번째 날, 자,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이제 별의 기룡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재물, 그냥 꾸준히 재물만 나오고 있죠. 별의 기룡은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책임을 좀 다해야 한다. 그 책임에 따라서 주어지는 재물의 값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내가 원하는 만큼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해결을 보게 된다라고 의미를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가 책임을 지고 다 했더니 그만큼에 대한 어떤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별은 두 가지의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해당하기도 하고 어떤 결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희박하지만 우리 연애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어떤 재물을 얻는다, 어떤 결과를 얻는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교훈용입니다. 이제 이것은 주의점 혹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점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카드입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겠다, 어떤 피드백을 해주겠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너무 무시하거나 한 귀로 흘려듣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잘 들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좀 보완할 점이라던가 좀 바꿔야 될 점 혹은 뭐 조금 더 참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새겨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카드가 위에 올라왔으면 다섯 번째 날에는 제가 좀 기인이 있겠다 말씀을 드렸겠지만 밑에 보충의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제3자, 제2의 인물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한 귀로 흘려듣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날, 물의 8번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떠나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드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앞에 있는 다섯 개의 날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뭔가 들뜨고 신나고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섯 번째 날에 확 감정이 아래로 꺾여지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재물적인 부분에서 어떤 손실이 있었거나 아니면 재물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생활에서 좀 속상하게 되는, 뭔가 그만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잎사귀의 5번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카드에서 일적인 부분에 경쟁의 수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메인의 카드에서는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주의점에서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적인 구도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조금 난항하게 좀 난해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뭔가 누군가의 부딪힘이 여러분들에게 큰 스트레스나 상처로 자리 잡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수에서 최대한 부드럽고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날, 잎사귀의 1번입니다. 전날에 느꼈던 감정과는 반대 이런 어떤 행동 패턴이 보여지는데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 잠깐 다운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일곱 번째 날에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 다시 움직인다, 좀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다, 뭐 이런 의미의 카드가 나왔고요. 네, 불의 7번입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카드로 나왔는데요. 이제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감정이 좀 괜찮아졌고 무난해졌고 자신감도 얻었고 새롭게 시작하거나 다시 이제 진행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일곱 번째 날에는 뭔가를 시작하거나 결정하거나 결단을 지어서 행동을 옮겨지는 상황이 연출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가보는 것도 좋겠고,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자신의 감정만 믿고 움직이시기보다는 좀 여러 사람에게 혹은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장 여러분들께는 58개 중택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주장 여러분들 중에는 재물과 관련해서 뭔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 분들, 재물을 원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이 태위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좀 가장 단위가 큰 일들이 있다면 그 큰 일에 뭔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 일의 과정이 있으실 때 이번 주만큼은 그 끝맺음을 좀 분명히 할수록 이롭다. 그리고 하던 일에 좀 충실하다. 충실하게 움직이면 재물운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충실하게 진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게으르지 않고 그날 해야 되는 만큼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때에 따라서는 더 진도를 나가기도 한다라는 것이 충실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정말 재물운이 많이 따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주작 여러분들 한 주에 재물 카드가 유난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원하신다면 재물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결과로서 여러분들의 한 주가 풍요롭고 풍족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타로의 신 채널이 잘 되니까요. 아무쪼록 주작을 선택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청룡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 상황을 조금만 확인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7번, 4번의 늑대, 불의 2번, 목의 10번이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4장의 카드는 오늘 청룡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상황이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개개인 분들의 현재 상황이나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이렇다라고 제가 무조건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금의 7번이 나왔습니다. 청룡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뭔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무궁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엄청난 땀을 흘리고 있다.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노력하면 좋은 것들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카드에서는 4번의 늑대 카드입니다. 보통 이 타로 카드계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왕이나 황제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늑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야생성이 강하고 권위가 있으며 그룹 생활을 좋아하고 어떤 계급 사회를 칭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늑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 청룡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어떤 권위를 얻었다 혹은 권위를 탐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굉장히 가부장적이다, 가장에 대한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철하게 뭔가를 최근에 행동했고 본능에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불의 2번과 이제 목의 10번이 나왔는데요. 이 불의 2번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나오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목의 10번은 이 청룡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책임감이나 압박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부담감이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등 떠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하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겠고 또 일들이 많이 밀려서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어떤 가장의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들을 조금 꾸준히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렇게 책임감과 압박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진행되게 되는 주간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안에 행운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여러분들께는 23괴 산지박괴가 나왔습니다. 산지박은 여러분들께 이제 이번 주만큼은 모든 일들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좋은 때가 다가오고 있다,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좀 정비를 해서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매진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룡 여러분들 중에 새로운 일을 뭔가 진행 중이시거나 시작 부분부터 뭔가 지금 흐름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과정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 최대한 실수가 없도록 좀 뭔가 꼼꼼하게 살펴볼수록 좀 더 이롭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력 향상에 힘써올수록 뭔가 그만큼의 보상도 많겠고, 또 이번 주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시기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카드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의 주간의 카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지금 시간대를 잘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대가 점심시간 전이다, 점심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라고 하신다면 옆에 첫 번째 카드부터는 오늘이 되겠고요. 나는 점심시간이 지났다, 오후 1시가 넘었고 저녁에 보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부터는 내일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카드는 대체적으로 그날 하루에 일어나게 되는 메인의 카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얻게 될 어떤 행운이나 조심해야 될 점이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날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6번의 번뇌룡이 나왔습니다. 번뇌룡은 여러분들의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뭔가가 좀 바뀌게 된다, 의도하는 것과는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잘 되던 흐름이 갑자기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안 좋았던 흐름이 잘 되는 걸로도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상황이 두 개의 패턴으로 좀 나뉘어지겠죠. 잘 흘러가고 있는 분들, 잘 흘러가고 있지 않은 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놓여진 상황이 뭔가 지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첫째 날부터는 지금 뭔가 흐름이 여러분들이 예고하지 못한 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좀 말을 해주고 있고요. 11번의 정흥룡이 행운의 카드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이 카드는 어떤 서류에 운이 있다, 문서에 운이 있다라고도 제가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첫째 날에는 어떤 흐름에 있어서 변화를 겪게 될 테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계약을 하거나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게 되는 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아주 소수의 분들인데요. 내가 지금 법적인 부분에 어떤 소송이나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도움이 있는, 나에게 좀 도움이 되거나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답이 좀 들려줄 수 있는 하루가 된다, 어떤 힌트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분들의 소수 분들이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 청룡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 첫째 날의 행운에서는 문서의 운이 조금 있다. 그러니 흘러가는 흐름이 갑자기 예고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막 너무 안 좋게 볼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흐름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좀 불가항력이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지금 진행되는 것에 문서의 행운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에서는 물의 5번이 나왔습니다. 감정을 이야기해주는 카드고요. 뭔가 속상하다, 아쉽다, 후회된다, 실망했다, 이런 의미의 카드가 있습니다. 첫째 날과 연관이 있는 걸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집니다. 일단 감정이 뭔가 여러분들을 좀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나 실망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겠다라고 합니다.
행운의 카드에서는 별의 2번이 나왔습니다. 양질의 이득이 있겠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투잡을 하고 있는 분들, 그 이상의 업을 하고 있는 분들, 뭐 그런 부분에서도 다 이득이 있겠다. 재물이 들려오거나 어떤 그만한 결과가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점도 약간 있는데요. 내가 지금 2개 이상의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2개의 일에서도 지금 밸런스가 필요하다. 어느 것에만 너무 힘을 주지 말고 골고루 좀 힘을 주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손을 놓고 좀 한쪽에만 나의 힘을 몰빵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2개 이상의 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힘을 분배하는 과정에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산지박이 말해줬던 것이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 재정비를 하는 기간으로 아주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개 이상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재정비를 하는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행운의 카드에서는 양질의 이득이 있겠다라고 하니까요. 재물을 얻고 결과를 얻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재물과 재물을 얻는 날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날에는 불의 9번이 나왔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조금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물의 5번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속상하고 아쉬운 일들이 많았는데 세 번째 날에도 아마 그것에 대한 여파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좋아 보이는 것은 이게 상황이 좀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상황을 좀 이겨내려고 한다. 일어서려고 하고 좀 벗어나려고 한다.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 세 번째 날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 만큼 일어날 수 있고 해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카드에서는 월흥룡이 나왔습니다. 18번의 카드고요. 이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주의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월흥룡은 말 그대로 보름달이 떴을 때만 나오는 흥룡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하다, 확실하지가 않다, 뭔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제대로 된 힌트나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 번째 날에 내가 지금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선택하고 결정짓는 흐름에 있어서 뭔가를 내가 계약하거나 진행하거나 결정지어서 뭔가를 해결을 봐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그 과정에 잠깐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하셔서 정보에 대해서 그 지식에 관해서 내가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진행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불을 끄고자 훗날 더 큰 불을 가지고 오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불을 끄고자 다른 불을 일으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더블 체크를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날 물의 4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관심도가 떨어졌다. 진행하고 있던 일에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넓은 차원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권태기가 왔다. 슬럼프가 왔다. 생각이 많다.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번째 날에는 이제 그럴 법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날부터는 뭔가 계속 지금 계속 하락세가 좀 주어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날부터 감정의 하락세가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산지박 23개 여러분들 이번 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일을 재정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굳이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뒤집어 놓는 한 주다. 그것이 그 땅을 더욱더 고르게 만들고 더욱더 거름지게 만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좋은 때가 온다는 거니까 이 한 번 더 내가 땅을 뒤집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득되는 것이 뭔지 혹은 내가 당연히 잘 됐었다라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틈이나 기초적인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조금 더 두껍게 강하게 만드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슬럼프가 온 거는 일단 카드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놓여지지 않는 슬럼프에 벌써 빠지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밑에 있는 행운의 카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9번의 이능용입니다. 혼자만의 답을 얻고자
혼자만의 좀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지금의 놓여진 상황에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뭔가를 더 확실하게 만들고자, 좋은 결과를 만들고자 혼자만의 시간 안에서 뭐 공부한다, 노력한다, 준비한다, 작업한다, 만든다, 뭐 고민한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뭐 연습한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고요. 그래서 이 행운의 카드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실력이 향상되는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의점에 있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 마음의 고독함은 좀 내려놓고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내가 혼자 일을 진행한다 해서 너무 고독한 마음을 품고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업 특성상 혼자서 일을 하게 될 때 능률이 올라가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뭐 애니메이션을 작업한다던가, 뭐를 만든다던가, 연습을 한다던가, 뭐 다 포함이 되지만 혼자서 할 때 잘 되는 건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자서 연습하거나 뭔가를 진행한다 해서 외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5번째 날 잎사귀의 9번입니다. 잎사귀의 9번은 뭔가 지금 일적인 부분에서 지쳐있다,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한 주가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그만큼 일이 많거나 쉴 틈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진짜 이거는 좀 며칠 쉬고 오거나 다 내려놓고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감정이 좀 들 수 있다고 해요. 일단 뭐 감정보다는 일적인 부분에서 쉴 틈 없이 바쁘다라는 카드가 나온 겁니다. 네, 물에 7번이 나왔습니다. 행운의 카드에서는 상상력을 지니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나중에 훗날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하신다면 반드시 지금의 어떤 생각과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뭔가 생각이 나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생각만 하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어디에단가는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적은 거를 또한 까먹지 않도록 메모를 해주시고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놓으셔야지 아이디어가 현실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6번째 날 잎사귀의 황룡입니다. 일적인 부분에 어떤 보호가 있겠고 권위를 얻었다, 통찰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통찰력이라고 하면 직관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어떤 과정을 예상해 볼 수 있다든지, 어떤 정보와 지식적인 부분에서 내가 많은 것을 좀 알게 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흐름상 지금 뭔가 계속 견디고 노력하고 좀 이겨내려고 하고 바쁜데도 참고 스트레스 꼭 참고 하는 모습이 한 주의 연속이었거든요. 5번째 날 뭔가 지금 6번째 날 뭔가 지금 달라진 게 보여집니다. 뭔가 좀 튼튼해졌고 완벽해졌달까요? 완강해졌달까요? 뭔가 내 실력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그것이 내면의 성장을 불러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5일 동안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지박이 말한 대로 한 주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거나 재정비하기에 좋은 시기다라는 말이 아마도 이러한 과정의 어떤 물꼬를 미리 좀 예견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별의 흑요령도 나왔습니다. 일적인 부분에 자리가 잡히고 권위가 잡히니 재물도 따라오는 양상이 보여집니다. 앞에서 잎사귀의 황룡이네요. 네, 잎사귀의 황룡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터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 준비가 잘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어떤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토양의 어떤 부분을 좀 튼튼하게 만들었다, 기초가 단단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행하는 일에 조금 뚝심이 생겼습니다. 재물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주어지게 돼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갈등했던 부분이 있다면 재물적인 것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좀 해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7번째 날 21번의 우금룡이 나오면서 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카드 의미 하나가 이제 퍼즐 조각이라고도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또 뭔가를 완성지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적절한 시기에 우금룡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타로 카드에서도 21번이라고 하는 카드는 이 메이저 카드에서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장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면은 6장의 카드는 계속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다투고 싸우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7일 날짜에 딱 하는 얘기가 끝났다.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진행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시리즈물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처음 어떤 맡게 된 일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흐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뭔가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끝났다, 완성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별의 4번입니다. 자, 이제 행운의 카드에서는 재물의 카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게 되는, 바라게 되는 것들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로 나왔습니다. 이제 4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에서는 내가 좀 뭔가 소유욕이 많아진다. 뭔가 욕심이 생겼다. 뭔가에 집착한다. 뭔가를 얻고 싶고 갖고 싶고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뭔가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카드에서 이 행운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바라는 것을 손에 쥐게 된다라고 합니다. 재물적인 것과 연관이 있고요. 누군가는 손에 재물이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당일날 주어지지 않더라도 훗날 받게 되는 어떠한 것을 계약하거나 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재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에 있는 행운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주간 운세를 한번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23개 산지박이 나왔고요. 이번 주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한 주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마지막 주에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받는데요. 제가 볼 땐 이런 보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다음 주나 오게 되는 일들의 그 덩치가 좀 커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맡아야 되는 일의 덩치가 이만큼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덩치는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자신을 성장하기 위해서 이만큼 키우게 되는 계기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한 주 여러분들이 좀 더 내면의 성장, 외면의 성장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업그레이드가 됨으로써 더욱더 많은 풍요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청룡을 선택하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시청하고 계신 영상에 더 강한 운세 흐름을 원하신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여러분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타로의 신의 행운 부적과 행운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타로의 신 샵이 오픈되었습니다. 타로의 신이 판매하는 여러 행운 아이템을 이용해 여러분의 운세를 대박의 흐름으로 바꿔보세요.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 지금 방문 가능합니다. 타로의 신이 직접 제작한 단주 팔찌가 출시되었습니다. 한정판의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타로의 신 샵을 방문해보세요.